자, 이제 JPG로 저장한 거는 다음 주에 저한테 보여주고요. 뭐, 이 강아지의 위치, 그리고 여기 바지 컬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파일은 저장을 JPG로만 해주고요. 옆 화살표 눌러서 마스크 못 찾았어요. 네, 됐습니다. 자, 요 파일 닫아주고요. 자, 예제에서 자, 이제 그렇다면 진짜 디테일하게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하나 추출하는 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요. 저기 지금 확대해서 보면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봤더니 이 머리카락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을 만약에 배경만 한번 해볼까요? 배경을 했더니 깔끔하게 안 되죠.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브러쉬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음,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고요. 네. 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경계 부분을 나는 디테일하게 선택해주고 싶어요. 봐봐요. 이 상태로 내가 만약에 영역을 반전을 해서 가지고 온다. 영역을 반전해서 가지고 온다. 이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죠? 자, 다시 반전 한번 해볼게요. 반전. 자, 다른 선택 도구에는요, 상단 부분에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선택 영역을 만들기 또는 다듬기란 기능이 있어서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오른쪽에 무언가 지금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 취소 좀 누르고 이거 최소화하고 할게요. 선택한 부분에서 자, 선택 및 이러한 속성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보여주는 부분은요. 보기에 보면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편한지 물어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중에서 뭘로 해줄 거냐면은 레이어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 흑백 요리사가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흑백 글자만 봐도 자꾸 연상이 되는데, 자, 레이어 바탕으로 체크를 해주면, 자, 바탕으로 체크를 해주고, 여기는 지금 가장자리를 감지해주는 부분에 대한 반경값이 있고, 다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브러쉬를요, 기본 값에서 경계 부분을 한 번씩만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경계 부분을 한 번씩만 문질러 주면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특히나 머리카락 같이 선택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자동 감지 기능으로 머리카락 추출을 비교적 깔끔하게 선택을 해줘요. 요거 이제 그 주의할 점은요. 너무 여러 번 문지르지 말고 한 번씩만 문질러서 머리카락 부분을 선택을 자동값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지금은 잘 안 된 것 같지만 영역 반전에서 선택, 영역 반전 이 상태로 옮겨 볼게요. 이 상태로 이동 툴로 자, 옮겨왔더니 머리카락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선택을 깔끔하게 하지 못한 부분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과거에는 이런 작업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 빠른 선택 도구에 옵션에 있는 선택 및 마스크 기능을 가지고 머리카락 추출을 비교적 세밀하게 가져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고요. 이제 이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주고 첫 번째 있는 건 레이어 없애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서 머리카락 추출을 여러분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작업해 보도록 하세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 작업 기능을 배운 이후에 증명사진을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에 보면 예제를 다운받으세요라고 했던 포토샵 교재 소스 02번에 이게 지금 링크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증명사진 만들 때에 뭐 좋은 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이즈 때문에 3.5에 4.5 해서 얼굴 사진 찍고 나머지 부분 추출을 해주는데 특히나 머리카락이 있을 때 본인 머리카락을 최대한 깔끔하게 추출하라고 어, 얘기를 하고 실습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숙지하고 나면은 뭐 사람 합성하고 뭐 이제 경계를 추출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머리카락을 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요. 나머지 배경이 지금 내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잘라줄 건데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선택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고요. 나는 이 부분으로 잘라줄 거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 이미지에 자르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로 해서 저장을 JPG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 그리고 JPG로 완성 폴더에 4-3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4-3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보여주면 돼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뭐 내 본인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합성 한번 해보고 배경 같은 경우도 아까 배웠던 것처럼 컨트롤 U 눌러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색을 좀 바꾸겠다 라는 사람들은 원하는 색으로 바꿔도 좋아요. 여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줘. 난 좀 그걸 가려주겠다라고 하면요. 이런 방법도 있죠. 배경을 흑백으로 컨트롤 U 눌러서 배경을 아예 흑백으로 바꿔주면 좀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리고 배경색도 약간 어둡게 해주면 거의 좀 티가 안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다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네, 덮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합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요 활 닫고. 자, 이번에는 로고를 컵에다 합성 한번 해볼게요. 자, 로고하고 컵하고 파일을 가져올게요. 자, 여기 그 하얀 컵 안에다가 여기 있는 원형의 로고를 가지고 올 건데, 뭐 스타벅스의 원형의 형태와 컬러는 좀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좀 달라요. 자, 원형은 내가 원형 툴을 가지고 눌러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컨트롤 D. 가운데를 중심으로 Shift는 정원이고 Alt를 눌러주면 가운데부터의 원이에요. 대략 비슷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내가 만약에 이게 됐으면 작업을 해주는 건데 영역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선택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고 내가 1, 2픽셀 확대를 해주거나 축소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수정해서 확대.
저는 뭐 한 1픽셀만 확대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1픽셀만 확대가 된 거고요. 키보드 위아래 중간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이동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수정해서 축소도 가능하고, 패더 같은 경우는 경계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 영역 변형 툴을 눌러서 영역을 또 변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웬만큼 됐으니까 이동 툴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이건 이제 필요가 없고 닫아줄게요. 자, 로고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지금 작업한 거를 조금 더 투시에 맞게끔 작업을 좀 해주고 싶다. 자, 이제 그러면 크기를 변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 지금 변형하는 기능이 비율, 회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걸 모두 다 합친 게 자유 변형이라는 기능이 있고, 변형이 트랜스폼 그 기능 때문에 T가 붙어요. 그래서 자유 변형 같은 경우는 컨트롤 T 눌러주면요. 나는 이걸 약간 조금, 푸시를 주기 위해서 위에를 좀 올리고 약간 낮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워프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뒤틀기 기능. 자, 뒤틀기를 했더니 이렇게 세 개의 지금 면 나와줬는데 요렇게 내가 따로 투시를 약간의 컵의 형태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의 투시를 준 형태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면 많이 일그러질 수 있어서 어색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금 자, 약간의 휘어지고 투시가 약간 들어간 형태로 이미지를 잡아줬고요. 됐으면 확인 또는 엔터. 확인. 자, 아까 지금 제 형태가 원래는 원형이었는데 약간 변형을 해줬어요. 투시에 맞게끔 해주려고 변형을 했고요. 자, 이제 그리고 로고는 전부 다 화이트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컵은 이렇게 지금 음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로고에 위에 보면 표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표준은요,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상번에 따라서 약간의 셀로판지처럼 합성되는 기능들이 세 개 다 다른데 최대한 지금 이 로고에 화이트 있는 부분을 컵과 어둡게 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표준하고 어둡게 하기를 보면은 표준보다는 지금 어둡게 하기 아니면 곱하기로 할까요? 곱하기로 했더니 이 로고가 컵에 딱 매핑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레이어가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표준하고 이런 기능이 다른데 특히나 화이트를 투명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곱하기 기능으로 해서 화이트를 투명하게 처리했더니 이 배경에 있는 이 그림자 진 부분과 자연스럽게 매핑이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합성해 볼게요. 자, 이것도 4번 저장해서 이 파일도 여러분들이 실습 폴더에 넣어주세요. 자, 요거는 4-4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초를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계속 활용하는 것들이어서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자, 요건 넘어가고 2-9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캔버스 사이즈를 오른쪽으로 넓힐 거예요. 캔버스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는 자, 지금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늘릴 건데 오른쪽을 제가 한 1200 정도 늘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의 배경색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의 사이즈로 폭이 1200이 왼쪽을 기준으로 늘어나게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이 레이어 복사해 볼게요. 나는 이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늘려주고 싶은데 또는 Shift 키 누르고 가로만 늘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엔터 한번 해볼게요. 배경이 늘어난 거는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늘어난 게 이제 비율이 깨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호하고 배경만 늘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눈 감겨주고요. 자, 이 배경에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하고 그림자 포함해서 선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보호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이고요. 나머지만 늘릴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은 부분을 지정하고 이 영역을 저장 한번 해볼게요. 선택에서 선택된 영역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영역을요, 0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저장된 영역이 있어요. 자, 엔터 해주고 이 영역은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죠. 선택에서 선택 영역 불러오기 해서 언제든지 01번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은 언제든 불러와줘요. 확인 눌러주면은 불러오죠. 자, 이제 뭐 해줄 거냐면은 음, 나머지를 선택하고 크기를 눌릴 건데 편집에 보면은 중간에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내용 인식 비율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이미지를 늘릴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기능인데 Shift 키 누르고 내가 늘려줄 건데 아까 컨트롤 T와 어떤 게 다르느냐?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뭐를 보호할 거냐면은 내가 아까 저장해놨던 01번의 영역이 있어요. 01번. 나는 이 01번을 보호하면서 Shift 키 누르고 가로폭을 늘렸더니 봐봐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내가 보호했던 사람은 그대로 있고 배경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여주고 싶은데 어느 부분은 보호하면서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사람도 같이 늘어났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배경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호하면서 이미지를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편집에 있는 내용 인식 비율을 해주면 되고요. 이 내용 인식 비율 같은 경우는 보호할 부분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 다음에 내용 인식 비율을 해주면은 지정을 해준 다음에 해야지만 내용 인식 비율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율을 한번 늘려보세요. 자, 이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사본 저장해서 JPG로 실습에 4-5번으로 해볼게요. 뭐 지금 저장한 게 되게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면서 복습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원본 PSD 파일은 닫아줄게요. 자,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10번만 한번 볼까요? 2-10번. 아, 이것도 사실은 많이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비율이 33.3%란 얘기는 이미지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보면은 1447 해상도는 70인데 그러면 따닥 돋보기를 따닥 눌러주면은 이 파일이 굉장히 커요.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이 파일은요. 레이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동 툴로 기린만 따로 이동해 주면은 기린이 이렇게 지금 합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건 뭐냐? 기린의 목을 올려서 마치 여기 있는 나뭇잎을 먹고 있는 모습으로 변형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모양을 변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아까 자유변형 있죠? 자유변형 눌렀어요. 그럼 이 중에 아까 좀
해주고 싶은 게 뭐 뒤틀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얼굴을 지금 바꿔주고 싶은데 그 얼굴 바꾸는 게 뒤틀기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꺼지긴 했는데 어, 바뀌어진 예를 한번 볼게요. 바뀌어진 예를 보려면 지난번에 했던 거 중에서 지금 볼까요? 이제 요거는 지난 학기에 작업했던 건데 로드가 엄청 오래 걸리네. 여기 지금 보면은 기린이 고개를 들고 입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고개가 들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도 지금 약간 밑에가 약간 이렇게 퍼지고 약간 엉덩이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지금 보이죠? 고개가 들려져 있고 지금 나뭇잎을 먹는 것처럼 얼굴이 들려져 있고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과거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퍼핏이라는 기능으로 얘를 뒤틀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10번 다시 열어볼 거고요. 자, 요 이미지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면은, 자, 편집에 보면은, 퍼펫 뒤틀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자, 눌러주면, 자, 이 기린 레이어에 퍼핏 뒤틀기 기능으로 이렇게 그물이 막 생기거든요. 자, 이 그물이 생겨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퍼핏 뒤틀기 기능으로 클릭을 해주면은 핀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인체 해부학적으로 좀 이런 조직에 대한 뭐 이렇게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긴 한데 저는 이제 목하고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목 얼굴 두개골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과 목, 그다음에 뭐 척추, 뼈의 위치에 맞춰서 관절 있는 부분, 발목, 발끝, 핀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무릎, 발목, 발끝. 여기도 관절 있는 부분에 근데 이 핀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움직임이 이상하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뼈의 관절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고개를 들게 해주고 싶거든요. 고개. 고개를 들을 때 지지해주는 부분에 관절이 있어야지만 고개를 드는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요만큼 해주고요. 그리고 뭐 다리를 조금 빼주고 싶다. 무릎을 좀 빼주고 싶거나 발끝을 연결을 해서 내가 조금 이동해주고 싶은 부분 그리고 뭐 목을 올리면서 내가 조금 변경해주고 싶은 부분을 퍼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응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할 때는 항상 이 뼈가 지지해주는 부분에 대한 게, 어, 이론적으로 뼈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줘야지 움직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요. 자, 지금 이 기린의 모양을요. 아까 이런 모양이었지만 지금 저는 지금 퍼펫 디틀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해줬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입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입을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그래서 레이어 위치를 백그라운드로 바꿔 놓을게요. 자, 레이어 위치를 백그라운드로 잡아주고
나뭇잎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복사할 수 있는 도장 툴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건 뭐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이 도장 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찍은 부분을 그대로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찍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찍으면 안 되고 꼭 Alt를 눌러서 찍어줘야 돼요. 해볼게요. Alt를 눌러서 얘를 복제를 먼저 했어요. 그럼 여기 내가 해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클릭 해주면은 내가 지금 옆에 그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옆에다가 다시 복제해 볼게요. Alt키 누르고 복제. 그러면 복제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 선택해주고 Alt키 눌러서 복제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나뭇잎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마치 이 기린이 나뭇잎을 먹는 것처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풀은 사실 합성이 된 건데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 이게 기린의 다리가 닿는 부분은 풀이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좀 어둡게 바꿔볼게요. 자, 툴박스에 보면은 닷지, 번, 스펀지 중에서 번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크기를 좀 늘려주고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노출 값을 좀 높여서 클릭해주면 번은 뭔가 태워주는 거거든요. 노출값을 80% 높여주고 내가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 부분이 약간 어둡게 탄 것처럼 어둡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닿은 부분만 풀이 약간 눌리켜진 것처럼 어둡게 해주면 기린 한번 치워볼까요? 기린 레이어를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컨트롤 Z.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합성을 해보세요. 길이는 고개를 들어서 마치 풀을 먹는 것처럼 형태를 변형해주고 백그라운드에서 선택해주고 뭐 도장 툴로 나뭇잎 복제 그리고 잔디 있는 부분은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움푹 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합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키울 때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거 꼭 실습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동작은 저와 똑같지 않아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동작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넣어볼게요. JPG로 해볼게요. 4-6번까지. 네. 자, 오늘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갔는데요. 다음 주에 나한테 보여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실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챕터 2를 배운 걸 가지고 실습해 보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보여주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특히 여기 지금 보면 바나나가 반쪽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와서 마치 다 완성이 100%된 것처럼 운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나나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해주고 이 바나나를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처럼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복구해 주는 건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했던 거 중에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저한테 보여줘야 될 거, 이거 꼭 해보고 파란 머리카락은 무조건 해주세요. 머리카락 추출하는 거. 최대한 여러분들이 티 안 나도록 해주고.
이거, 이거 너무 어렵나? 강아지 추출, 사람, 그리고 기린. 네 개는 기본으로 보여주는데 나는 컵도 하고 사람도 했다. 그럼 다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 네 개 이상은 꼭 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 저한테 보여줄 때는 정돈을 네 개로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사람 머리카락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확대해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보여주고 기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린의 형태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추출이 깔끔하게 됐는가 이거 좀 볼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해서 여러분들만의 하늘 그리고 추출 깔끔하게 됐는지 그리고 창문에 뭐 문양 이런 거 해서 여러분 나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 플러스 두 개 더 한 것도 같이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은 두 개 더 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1번부터 4-6번까지 기능들을 배웠는데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많아서 오늘 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고 특히 색감 변경 컨트롤 U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 모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머리카락 추출 요거는 퀵 셀렉션 기능에서 선택 및 마스크를 가지고 경계 부분을 한 번 더 자유롭게. 네, 그리고 요거는 퍼피 뒤틀기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 줄 수 있는 것들 해서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실습 있는 부분 예제에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이제 학교에서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은 뭐 확인하고 이제 뭐 이렇게 확인 뭐 여러분 실습하는 시간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하고 여러분 진행하는 거 하고 그리고 챕터 3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녹화된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종료하고 반환하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은 복습하고 그리고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전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